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 이제 고려가 거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야. 그럼 왜 멸망했는지 앞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 뒤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라가 멸망하기 전에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어. 고려가 세워지기 직전. 그 새로운 세력이 호족과 육두품. 이 두 세력이 있었고 또 이런 사상도 유행을 했고, 그럼 이번에는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야. 아까 호족과 그 다음 육두품 세력이 있었고, 신라 말에 이제 고려 말에는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신진사대부, 이 두 세력이 나와. 그럼 신흥 무인 세력이 뭐예요? 신흥이라는 것은 새롭게 흥한다, 새롭게 부흥한, 확 튀어오른 무인 세력이 있는데, 그 무인 세력이 누구누구였냐면은 이런 사람, 최영, 이성계, 박이, 이런 사람들이야. 또 이런 사람들 다, 이거 다 무인 세력.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야? 이 두 사람만 알면 돼. 알지? 이 두 사람. 그럼 이 두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자, 홍건적이 또 뭐예요? 홍건적은 고려 말에 여기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송나라에서 여기 몽골족이 생겨가지고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야. 그래서 송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가 생겼어. 그래서 이 원나라가 우리가 내정 간섭을 받았잖아. 앞에서 내정 간섭을 받고 이 원나라가 또 멸망을 하게 될 즈음 명나라가 세워져.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몽골족을 몰아내고 여기를 명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 그게 중국 사람들이 원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하려고 할 때 이 명나라 사람들이 도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 도적대. 그 도적대가 홍건적이야. 자, 도적 적자고 홍자랑 붉은 홍. 두건. 머리에 붉은 두건을 띠를 두른 도적을 홍건적이라고 불렀어. 이 홍건적이 여기서 막 날뛰다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건적을 격퇴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홍건적이야. 그 다음 왜구. 여기 스시마섬, 특히 스시마섬에 왜구들이 많아가지고, 왜구라는 것은 일본 해적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넘어와. 전에 옛날에는 깔짝깔짝 했는데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 안에까지 쳐들어와. 그래서 왜구가 약탈을 심하게 하는데 조세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조세 운송이 뭐냐면은 세금, 조세가 세금이야. 이때는 바닷길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육로로 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배에 싣고 이렇게 운반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해적들이 다 여기서 약탈하게 되는 거야.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때 최영장군, 이성계, 홍건적과 애국 격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격퇴시킨 거야. 그리고 박이라는 사람이 스시마를 토벌까지 했고. 자, 스시마 섬은 여기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섬이 스시마 섬이야. 외구의 본거지. 자, 여기 안 읽었으니까. 고려 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조선 건국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네. 자, 그러면 신흥무인 세력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격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무인 세력. 그 다음 신진사대부 성장. 신진사대부 마찬가지로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란 뜻인데, 이 사대부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명나라에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성리학이야. 성리학.
우주의 만물을 공부하는 학문, 인간의 심성과 우주를 공부하는 학문, 이것이 성리학인데 이게 우리 이제 고려 말에 들어와. 고려 말에 들어오고 이걸 공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 이렇게 말하고, 사대라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것을 사대라 그래. 그럼 무슨 어디를 받들어 모셔요? 아, 중국을 받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지방 향리 출신으로, 이 지방 출신이야.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했고, 성리학은 여기 나와 있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그리고 이걸 공부해서 시험을 봐. 과거를 통해서 관직 진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이전에 관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호족과 육특품 세력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문벌 세력이 되고, 이 문벌 귀족들이 또 여기 원나라의 간섭 때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 이 권문세족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자기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야.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 신라 말도 마찬가지였지. 지궁골 귀족들이 왕위 다툼하면서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자기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력들이 또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지방향리 출신이고, 그럼 이 사람들 뭘까? 여기 있다. 신진사대부는 친원파, 여기는 친명파야. 명나라파고 주로 음소로 진출했다.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으니까 시험 안 보고 또 관직이 되는 거야. 물려받는 거야. 얘네들은 공부해서, 성리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과거에 진출했다.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농민들을 재산을 빼앗아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신진사대부는 지방에서 그래도 조금 힘있는, 지방에서 좀 땅 좀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었다. 믿는 것은 성리학을 믿었고, 이 사람들은 불교하고 결탁해가지고 불교도 여기가 굉장히 부패한 거야. 고려 말 때는 불교가 굉장히 부패하게 된 거야. 부패란 거 썩었단 소리야.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공민왕 개혁 과정에서 공민왕과 이 신진사대부들하고 힘을 합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권문세족들이 반대를 하게 돼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 권문세족과 불교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얘네 둘이서 두 세력들이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대농장을 소유하게 만든 세력들이야. 이 불교도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 땅을.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얘네들이 토지 다 갖고 있으니까 토지 개혁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땅 내놓으려고 할까? 안 내놓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적극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였다. 자, 반원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친원파.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원파. 그리고 친명파. 분열이 됐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두 파로 나눠져. 왜? 처음에는 생각이 같았는데, 야,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도전, 조준이야. 특히 정도전, 새 왕조를 세워서 다시 이거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자. 급진파 이렇게 말하고, 정도전이 여기서 최영과 이성계 중에서 누굴 찾아가려고 했었냐면 처음에 최영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최영은 이 권문세족, 뿌리가 권문세족이야. 그래서 안 된다. 나이도 많고 안 되겠다. 이성계를 찾아가. 그래서 이성계를 찾아가서 우리 조선을 건국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둘이 나중에 손을 잡게 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려 왕조 내에서 계획을 주장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야. 새로운 나라 세우는 거 안 돼. 어떻게 두 왕조를 모실 수가 있어? 왕조. 고려 왕조하고 새로운 왕조를 모실 수 없다. 그건 역적이다. 그래서 이 고려 안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온건파라 그러고 이건 급제파라 그래. 온건이라는 건 천천히 하자라는 뜻이고 급지라는 건 빨리빨리 하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특히 정몽주, 정도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했거든. 둘이 친했는데 결국에는 적이 돼.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보자. 나중에 위화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 위화도 해군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길 봐. 아까 여기 원나라가 있었고 원나라가 있을 때 우리 고려 땅을 직접 통치한 곳이 있어. 여기가 쌍성 총관부라 그러고 여기가 천령 이북이라 그래. 천령 이쪽이라 해서 이북. 자, 그러면 천령이 나와 있지? 위쪽에서 이북이라는데 공민왕 때 원나라 세력이 약해졌을 때 이걸 공격해 가지고 다시 되찾았거든. 그런데 원나라가 이제 물러나고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우리 거야. 그러면 원나라가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 이것도 우리 거야. 명나라가 이거 돌려주래. 이거 원래 우리 거였잖아. 원래 고려 거였는데 뺏긴 것을 되찾았는데 명나라 이거 주라 그래. 와, 열받아. 최영 장군이 열이 확 받아. 최영 장군이 이성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나이도 더 많았다. 근데 최영 장군이 이때 왕이 이름이 우왕이야. 왕. 최영 장군이 우왕하고 이렇게 이제 뜻이 맞아서 이성계한테 자, 여기 명나라를 공격해라 이렇게 말하게 돼. 그런데 이성계가 반대를 하게 돼.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를 공격을 할 수가 있냐? 이길 수가 없다. 또 지금은 여름철이다.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철에 이거 군대 동원하는 것도 안 된다. 곧 있으면 또 장마철이다. 그러다 보면 무기가 악교가 이제 그때 풀 같은 거였거든. 본드 같은 거야. 그것이 녹아버리면은 활을 쏠 수가 없다. 활에가 악교가 들어가. 접착제 같은 것이. 그럼 그런 네 가지 이유를 또 우리가 이거 비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여기 또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네 가지 이유로 여기 있다. 여기 네 가지 4대 불가론 이렇게 말한 거야. 네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최영 장군이 강하게 밀어붙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꾸려서 최영 장군이 대장이 되려고 했는데 우왕이 뭐라 하냐면은 최영 장군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무서워 죽겠어. 누가 나 쳐들어오면 어떡해. 최영 장군 가지 마.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머물러. 그래갖고 이성계한테 네가 가서 해. 내 대신 해. 그래갖고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하도까지. 자, 위화도까지 갔는데 여기서 강이 하나 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하필이면 또 장마가 들어. 그럼 며칠 동안 비가 와. 그래서 이성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장마가 오고 너 건너가기도 힘들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전염병에도 걸리고 있고 여름이라서 근데 이 밑에 있는 이성계가 여기서 자꾸 사람을 보내서 왜 공격 안 하냐 어디까지 갔냐 왜 안 가냐 재촉을 하게 돼. 이런 때 이성계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종돈이 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게 회군이야. 회군. 군대를 돌이켰단 소리야. 군대를 돌이켜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러면 원래는 역적이 되는 거야. 이성계가 처형이 돼야 돼. 그런데 이성계가 군대를 5만 명 이상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개경에는 최영 장군하고 우왕이 있지만 몇 명 없었어. 그래서 쉽게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잡아서 이 사람을 강화도로 보내. 자, 강화도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왕을 또 이성계만 자기 말 잘 듣는 새로운 왕을 뽑는 거야. 자, 이게 그 말이야 지금. 개경으로 돌아와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돼.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거.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나서 이거 순서 꼭 알아야 돼. 자, 순서 알아야 되는 것이 고려의 멸망에서 순서 과전법 시행. 과전법 시행하기 전에 이화도 해군이었고, 알겠니? 이화도 해군, 과전법 시행, 그다음 고려 멸망하고 나서 이제 조선의 건국이야.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과전법 시행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과전법을 시행했단 소리야. 그럼 과전법이 뭐예요? 건문세족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얘네들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를 뺏어서 신진 관료들에게 재분배했다는 거.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법이야? 과전법이야. 관료의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고 관료의 등급에 따라 관료라는 건 관직이 그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이제 바뀌게 돼. 조선시대 들어가서 과전법이 또 나중에 또 바뀌게 돼. 그 다음 거 배우게.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왕조를 건설에 반대하던 이걸 이제 제거하게 돼. 아까 이거 둘이 대립한다게 됐지. 온건파와 급진파가.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는 누가 죽인 거야?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가 죽이지. 자, 이방원이가 나중에 태조가 되고, 태조란다. 태종이 되고, 태종 다음에 누구냐? 세종이지. 세종대왕님. 알겠지? 태종의 셋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세종 모르는 사람 없잖아. 세종대왕님 아버지가 태종이고, 이 사람 이름이 이방원이고. 자,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제거를 하게 돼. 어디에서? 다리 위에서. 무슨 다리? 선죽교라는 다리 위에서.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된다는 거. 이성계가 이제 뭐 여담에서 치면 절대 안 나오는 거. 이성계가 정몽주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 반대를 하지 마. 근데 어떻게든지 이성계가 정몽주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정몽주는 오히려 이성계를 제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먼저 제거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를 엄청 이때부터 미워하게 돼. 정몽주 죽였다고. 국민왕과 함께 반원개혁 정치에 참여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등장했나 보겠습니다. 국민왕 때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국자감의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과거제를 강화하여서 건문세족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했으니 이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이들은 유학을 발전시킨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는데, 성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과 자연의 원리를 연구한다 해서 성리학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국민왕과 함께 건문세족의 행포를 비판하며 나라를 개혁해 나가고자 노력했고, 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합니다.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한족들이 고려까지 침입하는데 이들을 붉은 두건을 썼다고 하여서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이 홍건적을 막아내면서 크게 성장한 무인 세력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방실 그리고 최영이 있죠. 이 외에도 일본 해적들도 고려로 많이 쳐들어오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막아내면서 성장한 무인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홍건적을 막았던 최영, 진포에서 대포로 왜군을 물리친 최무선, 그리고 황산대첩에서 크게 왜군을 물리친 이성계가 있었죠. 또한 해적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해버린 박이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공민왕과 함께 부패한 고려를 개혁하고자 노력했고 뒤에 이성계를 필두로 하여서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라도 결국 한족들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중국 대륙은 이제 명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고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힘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에 반발하며 고려의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내보낸 사람이 바로 이성계 장군입니다. 이성계는 명나라를 향해 진격하지만 사실 이성계는 명나라 공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불만이 많던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까지 진군을 하지만 결국 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오히려 최영 장군을 죽이고 우왕마저 왕에서 쫓아냅니다. 이 사건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고 하여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이성계는 고려를 장악하게 됩니다. 고려를 장악한 이성계와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신지사대부들은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 과전법이 뭐냐면 권문세족이 드넓은 땅을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버티고 있었지만 이 땅을 모두 뺏어서 나라의 것으로 만들고 이 땅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이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족권을 나누어 주는 법입니다. 즉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족권을 나누어 주는 법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계와 신하들은 이런 세금을 거두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둘 것은 과전법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 지역의 땅이었고 그 외 전국은 그냥 나라에게 바로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제 재산도 넉넉해졌으니까 이성계가 고려를 개혁하려 합니다. 이 고려를 개혁하는 방향에는 아예 고려 말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세력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고려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몽주와 같은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을 보내어서 정몽주를 설득하러 보냅니다. 이방원과 정몽주가 만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려 하지만 정몽주는 끝내 넘어오지 않고 결국 이성계 세력에게 숙청되어 버립니다. 결국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성계는 반대파들을 모두 제거하고 결국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10번 문제. 위 전투가 발생한 배경. 무슨 전투가 이렇게 많네. 위에서는 일어나고 밑에서 일어나고. 자, 홍건적과 왜구가 자주 침략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야. 최무선이 나오고 최영 나오고 이성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뭐야? 홍건적과 왜구가 침략을 해서 격퇴하는 과정이야. 자, 이 전투를 통해 성장한 정치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문제 쉽게 나오면 좋겠네. 그 다음 공민왕은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뭐뭐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라 그러고 성리학을
주로 공부를 하였고 이 사람들을 비판했다. 맞는 말이네. 음서를 통해 한 사람이 고문세족이고 여기서 이렇게 전투 세운 사람들은 신흥 무인 세력이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 그 다음 성균관에 입학해서 어디 근무하고 고문세족과 맞서 유배라는 것은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귀향을 간다는 소리라는 말이다. 쫓겨나는 거. 여기에 속한 정치 세력을 신진사대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원명교체기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질 때 이걸 원명교체기 이때 위 인물이 속한 정치 세력의 외교적 입장 외교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신진사대부니까 명나라를 받들어 모시는 것 친원파 그래서 원나라의 관계를 끊고 명과 화친하여야 한다 주장했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두 나라 중에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면 된다. 자, 다음과 관련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최영 장군 나오고 이성계 나왔다. 이 사람 몰라도 돼. 그럼 이거는 신흥 무인 세력이잖아. 신흥 무인 세력 성장한 배경을 조사한다. 또 하나 더, 몽골 아니다. 자, 이거 홍건적과 왜구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성장을 했잖아. 그래서 니은, 리을, 무신 정권도 아니고 한참 뒤의 일이야. 25번. 이 시기에 이거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배우고 해야 된다.